다행스러운 뉴스인데요. 파키스탄과 인도 전쟁이 어제 휴전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전에도 폭발음과 드론이 날아다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휴전을 하긴 했지만 너무 급하게 휴전을 했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상태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두 나라는 다툼이 많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세거든요. 전투기 100기 이상 교전하는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졌고 민간인 사상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미국이 개입하면서 휴전이 이뤄진 것을 봤을 때 급하게 말린 거지 이게 해결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핵을 쏠 가능성은 낮지만 전면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나라가 전면전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벌어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 나라들까지 개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파키스탄이랑 또 사이가 안 좋은 이란이라던가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시작은 인도령 카슈미르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장단체가 관광객 26명을 살해한 총기 테러가 시작이 됐었죠. 인도는 테러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 파키스탄이 비자를 취소하고 물줄기를 끊고 미사일 공격을 하고 공군기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상황까지 갔죠. 서로 이제 미사일을 주고받고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전투기가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2019년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세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문제는 이 둘의 싸움이 아니라 주변국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가 영 좋지가 않죠. 각국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영국이 지배하다가 영국이 독립하면서 이슬람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시킨 게 이제 국가의 갈등이 시작이었죠. 나중에는 두 국가 모두 핵을 보유할 정도로 전쟁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두 나라가 군사 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카슈미르를 또 일부 점령하고 있는 중국이 군사력 3위고요. 인도가 세계 군사력 4위고 파키스탄이 10위예요. 10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 3개가 카슈미르를 분할 점령하고 있는 거죠. 파키스탄 왼쪽에 이란이 있는데 군사력 14위입니다. 이란, 파키스탄이랑 사이가 안 좋은 데가 또 이스라엘인데 군사력 17위고요. 인도와 친하고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러시아인데 군사력 2위고요. 이제 러시아, 인도와 중국을 멀어지게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국가가 미국인데 군사력 1위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후보지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거든요. 카슈미르가 지속적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곳인데 뭐 이 지역 이야기만 하자고 해도 유튜브 한 편이 나올 거고요. 분쟁 원인이 되고 있는 곳이고 중국도 일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전이 나고 있으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보다 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둘의 싸움이 아니라 강대국들 싸움에 두 국가가 대리전을 하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시선에서 이 전쟁은 중국의 1대1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원자재 공급이랑 유럽으로 팔로끼를 잇는 경제적 영토 확장 정책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전쟁 시에 자원 공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육상길인데요. 역사가 오래된 길이죠. 중국과 중동, 유럽을 잇는 길인데 여기 중간에 이란이 있어요. 만약에 이란을 미국이 장악하게 되면은 중국은 이 길이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은 해상 실크로드예요. 과거 명나라 정화함대가 개척했던 길인데요. 이 길의 핵심은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인도예요. 석유부터 주요 자원들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이 길이 될 건데요. 각 항구에 있는 요충지마다 해상 기지를 만들고 자원길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원길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기 전에 취했던 전략이 석유 수출 금지였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석유는 가장 필수적인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석유를 구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했던 행동이 진주만 폭격이었었습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석유 수입 국가예요. 특히 러시아와 중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수급망을 완벽히 통제해야지만 미국과 전쟁 또는 제재 회피가 가능합니다. 인도의 힘이 커지면서 미국도 인도를 포섭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도도 중립외교를 하고 있죠.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인도가 중국 편일지 아닐지 알기가 어려워요. 진주목걸이 전략은 인도를 회피해서 중국의 자원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의 과타르항을 통해서 중국 내륙으로 자원을 수급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해상기지를 통해서 이제 반대로 방글라데시라던가 미얀마로 보내서 육로길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와 동남아시아 해상길을 미국이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란을 통해서 바로 수입이 가능하죠. 반대로 파키스탄을 미국이 장악하게 되면은 중국은 진주목걸이 전략이 또 막히게 돼요. 파키스탄 전쟁에 이란이 참여하게 되면은 이걸 핑계로 이란까지 제거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크로드 벨트도
끊기게 됩니다. 패권의 양립을 준비한다라 그러면 이 공급망이 되게 중요한데 보급로를 미국이 계속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하필 파키스탄과 인도의 싸움이 났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기들의 이권과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도의 침공 우려가 안 그래도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을 수도 있고 이 전쟁을 계기로 파키스탄을 온전히 중국이 더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무역 협상에 응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었던 중국이 이번 주말에 미국과 협상을 했죠. 그러니까 화전양면술은 중국의 전통적인 전술이거든요. 미국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곳에서 실리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협상을 아마 안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만 끄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웬일이지 뭐 되는 줄 알았다 했는데 막상 체결된 게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았다, 긍정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트럼프 성격상 뭐가 좋았었으면 어떤 분야에서 요만큼인데 이만큼 내가 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과대포장해서 특정 영역을 좀 말을 해줄 텐데 이번에 그냥 좋았다, 진전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만 하는 걸 봤을 때는 미끼에 걸린 거죠. 보통 전쟁 준비할 때 상대방 배후를 치려면은 협상하는 척 하면서 분위기를 끈 다음에 병력을 뒤로 빼서 돌려버리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인도와 파키스탄 중재를 개시했어요. 미국도 대충 요쪽을 건드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략이 먹혀서 또 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군 멍군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원래는 이쪽에 개입을 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부통령 벤스의 발언을 보면은 인도와 파키스탄 충돌이 미국의 통제 능력과 상관이 없는 전쟁이다. 개입을 피하려는 모습이었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둘이 싸우는 게 이득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핵을 꺼내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중국과 협상을 하는데 중국이 이걸 가지고 뒤에서 개입할 수도 있을까봐 이거를 활용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무기체계를 보면요. 공군 쪽에서는 오히려 파키스탄이 자유진영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인도는 소련제 무기를 선호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인도가 미국제 무기체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인도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GDP 3, 4위까지 올라갈 국가인데 미국 무기를 계속 사주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인도에 투자를 해주고 인도는 미국에 무기를 사주면서 서로 무역의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지금은 중재를 했지만 자기네 나라 무기가 홍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은 파키스탄 전투기가 어느 나라 건지 인도 거는 어느 나라 건지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둘의 싸움에 전투기 원산지가 주요 내용은 아닌데 외신들의 제목이 이렇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뜻은 뭐냐면 대리전 양상이라던가 무기 공급망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암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중국산 전투기 때문에 인도 공군 전투기인 프랑스산, 러시아산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거를 써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배치했는데 중국산과 맞붙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K9이 위력을 보여주면은 해외에서 중국, 러시아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들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K9을 파는 회사 주가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전쟁은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화약고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위험한 자리에서는 강대국들이 싸우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국가들까지 참전하게 되면 이란까지 개입할 수 있는데 이미 작년 초에 파키스탄이랑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은 사이예요. 파키스탄과 이란은 이제 이슬람이지만 수니파와 시아파 서로 종파도 다르고요.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서로 갈등도 겪고 있고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파키스탄이랑 사이가 안 좋은 인도는 이란이랑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란이 움직이면은 사우디아도 가만히 있기 어렵겠죠. 이스라엘도 즉각 출동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은 트럼프 몰래 이란 공습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런 논의를 해서 왈츠가 경제를 당하면서 이게 무산이 됐는데 그만큼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사이가 좋지 않다. 미국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동의 긴장감을 넣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쓴 무기에 이스라엘제 드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고요. 인도 무기나 원자력을 봤을 때 러시아와 우호적인 국가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러시아, 중국과 인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싶어 해요. 더 가까운 우방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미국에게도 이번 전쟁은 중국을 더 봉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휴전이지만 이걸 꺼진 불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확전되어서 다른 나라가 개입되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란까지 개입할 경우에는 중동전으로 확전이 되면서 유가의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번 주 화요일에 4월 CPI가 발표되는데 지금 CPI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 4월 9일 이후부터 발효된 관세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상품의 재고라는 걸 먼저 쓸 거고 재고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가격이 비싸진 관세를 먹은 제품을 들여올 거기 때문에 이번 CPI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면처럼 4월 9일 이후로 관세가 적용돼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중국 제품 경우도 84% 부과했다가 125% 됐다가 최종 145%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게 다 4월에 벌어진 거거든요. CPI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재고를 먼저 쓸 거니까 나중에 들어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물건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공급이 멈췄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공급난을 겪다가 관세를 부과한 제품을 가져오고 그 가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소비자는 지갑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열더라도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 경제적 피해가 그때 발생한다는 거죠. 4월 9일 땅 하자마자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외의 국가들은 7월 9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이거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4월에 한번 7월에 한번 소비자 물가가 계단식 충격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트럼프와 연준 일부 인사들은 이런 게 일회용 비용 상승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서로 갈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4월, 5월, 6월, 7월 이 CPI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종적인 그 충격이 다 나왔을 때는 8월에 발표되는 7월 CPI까지 이제 보고 나서야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치 이제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쭉쭉쭉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0.25,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75 단계적으로 가파르게 올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 충격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CPI가 정말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로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여름까지는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